저희가 오늘 이야기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극대와 극소 파트 부분의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봤자 극대 쪽으로 설명하면 쭉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대충 개념이 약간 이래요. fx. x는 a에서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는 a가 a를 포함하는, 오케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해요. 그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i, 그러니까 열린 구간은 i라고 정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fx의 값이 f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인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부등식이 뒤집어져 있다고 친다면 우리는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거랑 저희가 구별을 하나 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차이는 좀 아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건요,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fx가 정의되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요. 오케이? 그 정의가 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애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i라고 표현하죠. 여기 범위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fx의 값이 어떤 fa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오케이? 위에랑 밑에랑 어떤 차이가 살짝 있을까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전직명제 같은 느낌이에요. fx가 정의되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관점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얘는요, 존재명제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특정한 A를 기점으로 열린 구간이 하나 존재를 해서 거기 범위 안에서 얘가 가장 크면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한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맞지? 그런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해서, 전국 1등 생각하는 게 참 편하겠다. 전국 1등이 있잖아요. 맞지? 그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전국 1등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이나 학원에서 1등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1등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거랑 약간 똑같은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1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어떤 부분적에서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 자체 개념은 이거죠. 그 부분이 정의가 되기만 하면 우리 뭐라 하냐? 극대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어떤 정의되는 그 구간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가장 작다고 한다면 극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만 개념을 같이 한번 잡으면서 넣으면 좋겠는 게, 언제나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요 과정에서, 다른 말을 했었나? 내 기억이 없다. 이게, 요 과정을 하면 애들이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여기서 얘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라고 했죠?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A점에서만 가장 크다라고 보장하지는 않아. 다른 데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원함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어떤 원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요, 여기서 어떻게 열린 구간 잘 설정해서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
맞지?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점이 그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크다라고 설정할 수 있는 열린 구간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우리는 극대라고 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 볼게. 이거를 나는 프라임으로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약간 싹 다 플러스죠. 맞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살짝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지. 해서 프라임의 부호가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서 뭔가 저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요,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잡아놓고 생각할게. 우리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 말을 하게 되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 살짝 드릴게요. 극대값은 몇 개 있고요? 극소값은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극값은 몇 개 있을까요? 자, 이거 비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수값 만들어야지. 네, 이렇게 됐을 때. 극값 몇 개? 극값 몇 개 있을까요? 잡치사고 더럽죠? 정의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할까요? 어이구. 자, 볼게요. 저희가 지금 극값을 정의하는 부분에서는요, 어떤 그 특정한 점을 포함하는, 그렇지? 거기에 열린 구간이 설정돼서 거기서 가장 크거나 또는 가장 작게 설정된다고 한다면 극대값이나 또는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요, 이렇게 열린 구간에 x를 설정할게. 거기서 이 i가 가장 큰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극값이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극값은 이거 함수값을 계산해야 돼. 근데 x는 a에서 우리는 극값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또 보면은 요렇게 열린 구간을 딱 설정했다 치면, 요렇게 열린 구간 설정했다 치면은 거기 범위하에서 얘가 가장 어떻게 돼? 이 값이 가장 작잖아요, 지금. 끊어져 있다고 하지만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을 정의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x는 b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얘는 당연히 가진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범위상에서 얘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맞지? 그러니까 x는 c에서 극값을 가지게 될 거고, 여기 봐요. 여기 열린 구간에서 야가 제일 커요. 띄어져 있어도. 맞지? 그러니까 얘 또한 극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네요. 그래서 4개 다 가능합니다. 4개 다 극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극대값은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극소값은 b하고 c를 넣을 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정의 자체가 그 점을 포함하는 그 구간에서 가장 큰 애나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 되고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관점에서는요. 그렇지? 극값은요. 극값을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극값을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극값을 정의하는 부분. 극값을 정의하실 때는 연속이 중요했습니까? 연속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찌 가장 크게 보면 돼. 또 가장 작으면 된다고 말할 거야.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이 중요했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이야기 아니시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극값을 정의하시는 상황에서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성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되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함수들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가. 이게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건 딱 하나 있거든요. fx가 x는 a에서, 오케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되시겠습니까?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오케이? 극대값이나 또는 극소값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뭐가 성립하냐? f' a 값이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셔야 돼요.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프라임이 0이라는 말은 못해요. 미분 가능한 말이 있어야 프라임 0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봐봐. 극값을 가지는데 얘가 프라임 0이에요? 아니잖아요. 맞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역이 성립하는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F'이 0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 값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만능에 X가 있어요. 만능에 얘 이제 얘는 0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죠. 0에서 프라임이 0이지만 얘는 그 값을 가지죠. 여기 어떻게든 설정을 해도 여기가 가장 크고 여기가 작은 애잖아요. 가운데가 가장 큰지 가장 작은지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예제로.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그 값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라는 생각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저희가 그 값을 판단하는 기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값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값은 저희가 판단하실 때 부호 변화로 판단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X 이렇게 F'X가 X가 뭐 0에서부터 A라는 기점을 지나가는 것 같아. X가 X는 A의 근방에 있어요. F'X가 X는 A 근방에서 그 부호가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하게 됩니다. 대신 fx가 뭐 연속이나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보다가 아마 나오게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상황이 되면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니까 얘가 극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를 변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약간 감소했다 다시 증가 형태가 될 거니까 여기서 극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될 수 있다라고는 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 값이 존재하는 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존재하지 않으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없다 치면은 그 뒤에서 극대라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프린터에 그거를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하고 제가 이거는 증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어디서 했냐면 우리 평균값정에서 했어요. 얘가 최대값을 가지는 걔랑 똑같잖아요. 증명이. 최대치수와 미분계수를 정리해서 무조건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건 너무 당연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증명은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도 원래 증명을 하거든요. 증명을 하는데 그러게요. 딱히 뭐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했죠. 하고 이제 밑에 있는 그 4번 이야기 있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는 극대 극수의 판정이라고 뭐라 나와 있는 거 맞지? 얘 같은 경우는 그 미적분 가서 이야기하는 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아마 이런 말 적어놨을 거예요. 증감이 바뀌는 점이 극점이지만 극점이라고 해서 증감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거 뭐냐면 상수함수거든요. 상수함수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여기에 어떻게 뭐 구간 설정해도요. x는 a를 잡잖아. 얘는 이게 보장된다? 이거 보장되죠. 여기 범위상에서. 맞지? 반대로 이것도 보장되죠. 상수함은요, 여기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점이라고 해서 증감이 바뀐다고는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수함수 때.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보장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차이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극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지만 아까 미분계수가 0이란 건 아니라고 했었죠? 요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극대점, 극소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부호조사라는 걸 살짝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표를 그린 다음에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퍼지거나 올라가거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살짝만 하고 오늘 아마 마치도록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할 거냐는 생각이 들어갈 거거든요.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건 안 따질게요. 지금은 프라임에서 부호 변환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논의할 건데 약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 저희가 맨날 쓰고 있는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이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시간 간단하게 할게요. 아니요, 안 간단하잖아요. 아닌가? 간단한 거? 아예 3x 볼 거예요. 요래야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미분을 했습니다. 이 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감을 판단하고 싶어요. 판단해 보시면요. 이게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될 거니, 맞죠? 그러면 얘가 3으로 묶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1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할 거예요. 일단 천천히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x가 요게 분해를 해보시면 약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방식을 하면 이게 0보다 큰 경우면 뭐가 된다? 프라임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원함수는 감소한다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x가 수식의 정말 가지는 느낌이거든. 요거 되고 or x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이 상황에서는 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0보다 큰 값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범위 안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원함수 y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증가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이라는 범위 안에서는요. 이 상황에서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분명 0보다 작아요. 맞니?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y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증감표라고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아마 교과에서만 말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증감표를 하나 활용해요. 증감표를 하는데 저는 안 쓰거든요.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x 이게 맞나? f(x), fx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 x가. 그 다음에 x가 1. 요 기점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누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잡았다 생각하시면. 여기는 뭐 점점점 찍을 거예요. 보시면은 약간 이런 상황이야. 마이너스 1에서 얘네 두 개의 값은 0이 되는 상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 보시면은 f'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적어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함수값을 구할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게 플러스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얘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줄 거예요. 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냥 프라임 값의 보호를 통해서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치면은 저기가 뭐 나오냐? 2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 2라고 세팅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라인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해봤자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정확히 그려볼까요? 1, 하나, 둘. 1, 하나, 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증가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프라임이 도함수가 0이 돼요. 그리고 감소할 겁니다. 감소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2에서 딱 멈추고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이렇게 함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있잖아, 이 그린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오케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증간표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수 살짝 보이죠? 3x제곱 마이너스 1 돼 있는 거 있죠. 얘를 저희는 간략하게 수직선상에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서 본다고 치면요. 어떤 관점을 생각할 거면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고 여기를 1로 잡아서 해봤자 2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형태잖아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부호만 확인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할 거야. 그럼 이제 관점이 이거잖아. 여기서 뭐야?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가 된 형태로 f'x들이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죠. 똑같은 x하고 x라는 관점에서 봐서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감소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약간 증가 형태. 그래서 그래프경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부호를 간단하게 정리만 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증간표 안 그릴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개념을 하면 증간표로 표시되어 있을 건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건 약간 설명하기 가끔 부끄러워요. 제가 중학생 때 고민했던 생각이라서 저기 있는 이 계산 아까 이거 저 부호표라고 아마 말을 할 거예요. 저 부호표를 이제 간략하게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에서 아마 고등학생 넘어갈 때 3차 함수 맞나?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거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걸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공부할 당시에는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정성북책에 아마 그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는 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상적으로 그릴까라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 생각이에요. 중학생 때. 오케이? 그 다항함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항함수의 이상향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려야 완벽하게 다항함수를 그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좀 깔끔하게 되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항함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차이 개수는 약간 이런 식으로 ax, n승에서 bd라는 어떤 다항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갔습니다. a가 양수일 때 n의 값을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A가 양수일 때 1이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알잖아요. 하고 여기서부터는 암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냥 이렇게 된대요, 학교생이.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여기서 암기를 했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데칼코마니를 뒤집어져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냥 데칼코마니잖아. 그러면 난 위에 줄만 외우면 돼. 이 위에 줄의 패턴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였어요. 첫 번째. A가 양수에서만 외우는 거예요. 양수인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얘기냐면은 약간 그 n이라고 하는 애가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n이 홀수일 때는 약간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쭉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짝수라고 하는 애는 뭔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요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져요. 이게 짝수 형태였어요. 어떤 케이스는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때는 무논리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는 게 꺾이는 계수야.
꺾이는 개수가 1일 때는 하나도 안 꺾여요. 2일 때 하나 꺾이고, 3일 때 2개 꺾이고, 4일 때 3개 꺾이고, n-1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미적이었을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투죠. 근데 이게 수투를 들어오고 나니까 이 명시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A가 양수고, 양수인 상황에서 n이 홀수일 때 저희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을 때 fx 요거 하나만 고려해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 돼 있어요. 요거 밑으로 내릴게요. n의 값을 홀수와 짝수로 내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상황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해봤자 맨 앞에 있는 차수가 가장 크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그 값은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짝수승 시킬 거야.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바뀌겠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무한대잖아. 뭐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잠시 이상한 짓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꺾이는 개수는 뭐냐면요. fx라고 하는 애가 지금 a의 x n차식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 얘를 한번 미분해서 보는 거예요. an의 x n-1에서 bd 이렇게 만들어져요. 잠시 이거 몇 차식이죠? 얘는 n-1차식이야. 그러면은 근을 가질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저게 지금 꺾이는 부분이 극대점과 극소점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근을 가질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 n-1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꺾이는 게 n-1이 있다는 거예요. 최대가 만들어지는 게. 여기까지 해석이 되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관점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대략적으로 그리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꺾이는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질까? 약간 이걸 논리를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좀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걸 기억해 주냐면요. 인수가 짝수개가 있는 거와 홀수개에 있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3차, 4차, 5차, 6차 다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략적으로 그리는 걸 이야기할 건데 인수의 개수가 홀수개를 가지고 있는 거와 짝수개를 가지고 있을 때 부호가 그 근방에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x-a라고 된 애가 있어요. 얘가 여기 n인데 이렇게 된 애가 있어. 근데 여기서 n을 생각해봐. n이 짝수라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다치면요. x가 양수일 때. 오케이? x가 양수일, 죄송합니다. x가 a보다 큰 과정에서요.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당연히 양수겠죠. 이건 당연히 양수, 0보다 클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x가 a보다 작아요. 그 말은 이 값이 분명히 음수예요. 그 괄호 안의 값이 음수야. 근데 그 음수가 되는 걸 어떻게 한다? 짝수번 거듭 제곱시킬 거야. 그럼 그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겠죠. 그래서 양수예요. 잠시만. 어떤 애가 맞지? 인수가 짝수에 있으면은 우리는 부호가 근방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n이 이제 홀수입니다. n이 홀수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x가 a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제 x-a 값은 당연히 양수를 거듭시키는 게 당연히 양수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근데 x가 a보다 작은 상황에서는요. 생각해보죠. 얘가 음수야. 음수가 홀수번 곱해지면 당연히 음수죠. 0보다 작죠.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는 부호가 지금 x는 a 근방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홀수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쓰는 관점이 이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는 최고차계에서 양수일 때는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로 증가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F'X가 있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은 최고차계에서 양수를 잡고요. 인수 하나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았다 생각할게. 간단해요. 그냥 부호표만 그릴 거야. 해봤자 모든 fx 최고차계에서 양수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예요. 자, 인수 몇 개 있어? 홀수 개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호는 바뀔 거예요, 여기서. 맞지? 관통해서 지나가서 분명히 바뀔 거라는 거야, 부호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짝수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길 거예요. 접할 거예요. 3에서 홀수개 있죠. 여기서 부호 변화가 생길 거고요. 2에서 짝수개 있으니까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프라임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부호 위치를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fx는 언제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하는데 잠시 멈췄다가 다시 증가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고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약간 이런 이게 위아래로 왔다가 변동이 되긴 할 거야. 이거는 내가 증가 감소까지 판단할 수 있지만 위치는 함수값을 구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증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프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의 설명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정리를 해준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